20번째, 자기 본의를 탈피하라입니다. 이때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삼손의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가 아직 왕이 없는 시절에,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절에 자기 땅을 받지 못해 땅을 구하는 중이었을 때 일이 났습니다. 사실은 단지파도 땅은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지키지 못해 일이 생겼습니다.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다니다 도착한 곳이 미가의 집이었고, 이때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가 미가가 스스로 세운 그의 집 가정 제사장인 것을 안 5명의 정탐들은 자기들의 행하는 길이 어떨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요나단이 여쭈어 보았다는 내용이 없고 바로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해주는 가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뭘 믿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들이 도착한 곳이 라이스인데, 이곳은 당대 무역으로 성업하던 시돈인들처럼 생활이 유족하고 그 옛날에 권세 잡은 자 없이 서로 협력하여 살았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서 아무 외부인과 상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와 살면서 서로 해 끼치지 않고 살도록 자급자족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파가 오기 전까지 방어와 수비를 신경 쓰지 않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정탐들은 단지파가 모여있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귀환하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덧붙이길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붙이셨으니 게을리하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으니 하나님 성호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정벌대 600명이 무장을 하고 마하네단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정탐들의 정보대로 미가의 집에 이르러 신상들 에봇, 드라빔을 탈취했습니다. 그 사이 제사장이 제재를 하려고 하자 단지파는 위협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단지파의 제사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요나단은 주저함 없이 응낙했습니다. 마치 제사장 자리 가운데서도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영전의 기회를 잡은 양 행동했습니다. 가짜임이 틀림없습니다. 신상들, 에봇, 드라빔, 게다가 제사장까지 얻은 단자손은 흡족한 마음으로 일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탈취 대상물들을 전면에 세웠기에 행진 속도가 자연히 느려졌습니다. 반면에 신상 물건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까지 강탈당한 것을 한 미가는 이웃들을 모아 단자손을 따라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기의 물건과 제사장을 마음대로 빼앗느냐고 따졌습니다. 단자손은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살고 싶으면 조용히 돌아가라고 협박했습니다. 역부족인 것을 깨달은 미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짐작했던 것이 끝내 헛물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미가는 요나단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신상과 에봇을 만들었을까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을 받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있던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쭈어 보지 않아서였습니다. 오늘날 자기들만의 잔치를 차려놓고 흡족히 여기다 또다시 후회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단지파는 미가의 물건과 제사장을 노역한 데 이어 라이스도 점령해버렸습니다. 참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단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홀로 독야청청 외롭게 사는 이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자손은 불탄 자리 위에 성읍을 쌓고 조상의 이름을 본따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가 아수르의 포로가 될 때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사 물건들을 보존하여 세워두므로 종교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문제거리가 되자 종교 문제는 정치, 군사 행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 진행되는 인물들의 이야기의 말미가 이를 증명합니다. 역사는 그리고 성서는 이 순서를 냉정하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화시켜 생각하면 정치, 군사 다툼 이면에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문제가,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뿌리 깊은 민족과 종교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자기중심, 자기본위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전히 자기 먼저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가 내려놓아지지 않는 한 세상의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개교의 중심주의를 벗어나 교회 연합과 일치에 매진해야 합니다. 같은 교단이 아니더라도 신학과 목회를 나눌 수 있는 지역교회들이 힘을 합치고 보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세상이 교회에 바라시고 기대는 부분도 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BBC 인터넷판은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10가지 일을 뽑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지미 호파 실종 사건입니다. 1967년까지 전 미 트럭 운전사 노조 위원장이었던 지미 호파는 200만 명의 노조원을 이끌며 강력한 정치 세력을 규합하다가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찾고 추록 후 재기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중 1975년 디트로이트의 레스토랑에서 종족을 감춘 후 아직껏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 뒤를 이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브라질에 영구 보관하도록 했던 줄리 맥컵의 행방, 코카콜라 제조 비법, 그리고 영국 노동당 지도부였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사이에 있었던 1994년 5월 그레나다 밀담 등이 꼽혔습니다. 많은 증거와 단서들이 있음에도 결정적인 물증이 없이 미제로 남게 된 것들입니다. 일단 살아있다면 요즘 과학기술로는 차츰차츰 알아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레어와 브라운 밀담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알아내는 것 가운데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사실은 유대인의 천재성이 이루어지는 요건입니다. 적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해서 교육학자들은 유대인의 조기교육, 특히 성서 조기교육이 그들의 천재성을 키운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것 때문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레고리 커크렌 박사가 이끄는 유타대 연구팀은 유대인 천재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독특한 유전병을 통해 천재를 배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대인을 대별하면 중부와 동부 유럽에 사는 아시케나지, 이베리아와 북아프리카에 사는 세파르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몸은 오리엔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소로스, 트로츠키, 키신저 등은 모두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며 이들은 철저하게 근친혼을 고수해왔는데 이러한 결혼 전략을 통해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발병 빈도가 높은 19개의 질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산 물질인 스핑고지질과 DNA 회복 장애를 선천적으로 물려받곤 하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두 장애로 인해 각기 DNA 복제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 형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영향은 신경과 신경돌기 성장을 촉진시키고 뇌세포의 상호 관련성을 증진시키는 바 이렇게 이상 성장한 뇌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발달하여
지능이 높아진다는 추정이죠. 코크란 연구팀은 의학적인 추정 외에도 재미있는 사회학적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중세기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이 주로 종사한 직업군은 고리 대금업, 세금 징수원 등으로 이들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가업을 대물림했고 현대 사회에서 증명되듯이 이 같은 직업군은 높은 지능지수를 필요로 하며 가계도 분석 결과 이런 직업군 가운데 사회적 성공을 거둔 상층부는 훨씬 많은 자녀를 양육했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의 천재 자녀 양육 비결은 특정 지역 유대인들이 근친혼을 통해 뇌세포 발달을 증진시키는 질병 유전자를 대물림하고 직업 역시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를 이어 종사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 그 가운데 천재들이 나왔다는 진화론적 설명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는다면 조기 교육에만 매달린 한인들이 새겨들을 비밀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비밀을 캐는 일이 쉽지 않지만 현재 정보를 아는 일 역시 어렵습니다. 캐나다에는 연방정보 커미셔너라는 직책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보 접근법의 투명성 감사 결과 정부 정보 접근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별로는 알버타 주만이 A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매니토바, 뉴펀랜드가 B, 브리티시 콜럼비아와 온타리오가 C, 퀘벡이 D, 그리고 나머지 사스쿼치와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F를 받았습니다. 특히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빵점을 받아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보 요청 시 즉석으로 공개된 자료들은 카테고리별로 학급 사이즈, 도로공사 스케줄, 교내 폭력 사태, 수질 검사 기록, 시 공무원 근태 기록, 경찰 불만 소송 기록, 음식점 위생 기록 순으로 32%만이 공개되었으며 경찰관이나 연방 공무원 근태 기록 공개는 거부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된 경우 공개된 자료들은 경찰관 근태 기록, 경찰 불만 소송 기록, 시 공무원 근태 기록, 도로공사 스케줄, 학급 사이즈 음식점 위생 기록, 수질 검사 기록, 연방 공무원 근태 기록 순으로 62%가 공개되었습니다. 45개 대중소 언론사에 89명의 기자들이 투입된 이번 감사에서 주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알버타나 마니토바주 등은 쉽게 공개한 반면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아직도 정부 정보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PI의 교육청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죠. 연방정보커미셔너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법에는 정보를 원하는 이들에게 질문 없이 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는 시민이 정부를 섬기라는 태도의 다름 아니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대형 언론사 기자는 89%의 정보 획득률을 보인 반면 소형 언론사 기자는 47%에 그친 점도 비밀 유지 대상 차별화라는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국내 정보 접근법이 운영되고 시민 정신이 높은 캐나다에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이렇다면 민주화 과정 중인 한국 공무원들의 태도는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지는 풍토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법주지 풍토는 정부를 비롯한 공동체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1985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등 각양각색의 부정직한 모습을 캐나다인들이 보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나의 부정직한 모습의 상대가 부정확할수록 양심에 거리낌 없이 쉽게 향한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 결과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온 적 있음 62%, 아프지 않은데 회사에 병가를 낸 적 있음 55%,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알리지 않음 51%, 시험 보다가 남의 것을 베낀 적 있음 48%, 인터넷에서 해적 파일을 다운로드한 적 있음 46%,
외도 사실을 속인 적 있음 45%, 주차된 차에 흠집을 내고 그냥 간 적 있음 26%, 음식점에서 진열된 음식을 그냥 먹은 적 있음 22%,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한 적 있음 22%, 습득한 현찰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은 적 있음 20%, 이력서에 과장 기재한 적 있음 17%, 현찰, 소프트웨어 등 회사 것을 개인용으로 쓴 적 있음 13%, 내 잘못을 동료 직원 잘못 탓으로 한 적 있음 11%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선진국 국민으로 알려진 캐나다인들도 다양하게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개인 용도로 회사용품을 무단 사용하는 결과 전국 소아미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죠. 교인들만이라도 좀 더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그만큼 좀 더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스스로 얼마나 부정직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